아저씨들의 말 같지 않은 감상평. 아말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말감 23회 위대한 23회 23 더 그레이 23 더 그레이 23 더 그레이. 이러다가 지난번에 망하지 않았나요? 23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야입니다. 네, 도도상입니다. 저희가 왜 이게 업로드가 늦었냐면 지난번에 23회 녹음했는데 네. 위하영 했는데 몹쓸 영화더구만요. 이 재미있고 평도 다 좋은데 뭐 할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모두 다 좋다 하고 끝내버리면. 그래서 그 편집을 하고 나니까 딱 7분 남더라고요. 7분. 그래서 그냥 포기했고. 그 7분도 저는 못 뒀겠더만요. 그래서 오늘 다시 좀 녹음 일자를 땡겨가지고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일 녹음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요일이나 주말에 하는데 녹음을. 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정확히 얘기하면 약 2주인데 진짜 좀 점점 바빠져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진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야근하려고 추리닝 쌓았고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지금 3일 만에 추리닝 벗어가지고 일반 바지 입고서 녹음하러 나왔어요. 참 이렇게 한파가 몰아치는데 네. 이 마음이 또 더 차워지네요. 그래도 또 직장에서 책상이 없어지면 더 추우니까 그거라도 열심히 한번 해보셔야죠. 그렇죠. 책상에 또 컴퓨터에 온기가 있잖아요. 네. 또 이제 내일 이제 지금 녹음 끝나고 한 약 6시간 후에 출국하는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죠? 아니 네. 오늘 왜 이래? 오늘 한파 경보가 내렸어. 경보. 네, 그래서 바캉스 가신다고. 그래서 저는 삿포로 홋카이도 여행 내일 6시 떠나는데 거기가 더 따뜻해요. 지금 기온 보니까 한국보다. 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무튼 제가 갔다 와서 또 여행복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황 토크 이걸로 끝내고 네. 무인 반품 가나요? 네. 가시죠. 요거 무인반품 지난주에 했었던 건데 날려먹은 다음 밤에 그냥 무인 반품 지난주 거 따닥 붙이지 뭐. 왜냐면 우리 또 힙스터 얘기도 있는데. 그렇구나. 힙스터 얘기를 했구나. 네. 그놈의 힙스터가 뭐라고. 힙스터의 필수품이라고 네. 했구나. 거기서. 이제는 자연인의 필수품으로 그치. 바뀌었죠. 네. 자, 네. 참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또 했던 멘트인데 이 방송이 날이 갈수록 이게 나날이 격을 더해가는데 저희가 맨날 1,000원, 2,000원짜리만 붙잡고 언제까지 있을 수 없다 해서 뭐 다이소에서 상위 5% 가격을 찌르고 있는 그런 고가 물품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가 또 바로 갖고 왔던 야채 탈수기입니다. 이거 뭐냐면 지난주에는 저희 힙스터들의 필수품이라고 이빨을 쳤어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요거는 산악인들, 야생인들, 자연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바로 채집하고 수렵해가지고 물에 헹구기만 해서 바로 들면 그 또 당도가 떨어지잖아요. 물기를 다 털어내야지. 그래서 요 야채 탈수기에 놓고서 돌리시면 됩니다. 요 형태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 손잡이가 달려서 회전이 가능한 뚜껑부 그리고 아니야, 잠깐만. 아닌가요? 형태는 설명해주지 마. 형태는 페이지 가서 그러니까 사진을 보시라고. 자꾸 안 들어. 형태는 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진을 한번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형태 외 거를 설명해줘. 그래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뚜껑을 열어서 물로 씻은 야채를 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핸들을 돌리면 야채가 탈수가 되는 야채뿐만 아니라 저는 뭐 냉면이라든가 비빔면 같은 것들 물에 헹군 다음에 쓰고 있고요. 실제로 뭐 섬유 같은 거는 탈수 시도하시면 안 되고 뭐 이런 제품입니다. 가격은 말씀드렸다시피 5,000원. 5,000원 좀 초고가죠? 네네. 초고가. 다이소가 저 근본을 잊어버리고 지금 5,000원씩이나 하는 거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다이소가 중국 내 유통망이라든가 뭐 자재라든가 아니면 공장이라든가 최대한 섭외해서 최대한 저가로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유럽의 다이소인 이케아에서도 한 8,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사이에 형성돼 있거든요. 비슷한 제품이. 그 이케아에서도 내가 모르긴 몰라도 같은 공장일까요? 거기서 떼왔을 걸. 어차피 중국에서 나오는 걸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사실 힙스터의 필수품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오늘 영화 이 임업 산에서 자연과 벗삼아 사는 사람들의 필수품이죠. 네네. 여기 넣을 수 있는 게 뭐야? 자연, 그렇습니다. 농산품을 안에다 넣어서 저 헹궈 먹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웰빙, 웰다잉, 웰본 뭐 일단 야채 없이는 논할 수 없는 단어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영화에 그 아주 적합한 소재고 네. 또 이게 누구한테 추천할 수 있냐 하면 고3 수험생들. 네. 고3 수험생들 맨날 앉아서 공부하니까 변비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여학생들. 네. 그럴 때 뭐 먹어야 됩니까? 야채 많이 먹어야죠. 채소. 소비질이죠. 그렇죠. 과일 채소. 그럼 먹으려면 이걸로
탈수시켜서 먹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가정에서 요리를 하는 사람들, 남자든 여자든, 노인분들도 채소 많이 먹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힙스터들 이놈 새끼들 채소 많이 먹어야지. 응? 그럼요. 네, 그렇지. 고기만 많이 먹고 그러면 좀 사람이 좀 미개해 보이잖아. 김어준 봐, 김어준. 네. 얼마나 사람이 미개해 보여, 고기만 그러니까 먹으니까. 외모도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옛날에 조선일보에서 살짝 다뤘던 그 김어준 초창기 사진을 한번 봤는데 청학동 사진? 네, 지식인 같아요. 네, 그치. 네. 그땐 지식인 면모가 있었지. 그래서 또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는, 힙스터에게까지 추천할 수 있는 그 범용성 높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 언급했다시피 이게 있으면 그 마트 같은 데 가서 야채 코너에 의뢰 한 번 더 들리게 돼요. 그렇죠. 이걸 써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리하죠. 자, 오늘의 영화 시작하겠습니다. 졸업식을 앞둔 평범한 청소년 유키. 이제 대학을 가든지 취업을 하든지 해야 하지만 유키는 대학에 갈 성적도 안 되고 마땅히 하고 싶은 일도 없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본 임업회사 구인 광고 포스터에 홍보 모델이 예쁘다는 이유로 임업회사에 지원합니다. 기차를 타고 산 넘고 물 건너 깊은 산골짜기 연수원에 도착한 유키는 그날부터 1년간 이 깊은 숲속에서 임업회사의 연수생으로 지내야 합니다.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두뇌 산골. 벌레는 많고 편의점은 없는 곳. 술 시커먼 남자들만 가득한 곳에서 1년을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유키는 눈앞이 깜깜합니다. 설상가상 사원 모집 포스터 예쁜 모델은 이 임업회사의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몇 번의 탈출 시도를 했지만 매번 실패한 유키. 그때 홍보 포스터의 모델이 이 산골 마을의 주민인 나오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날부터 유키는 어떻게든 1년간 이곳에서 버텨 그녀의 환심을 사겠다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수십 년 만에 벌어지는 거대한 축제가 임박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치 전투에 임하듯 이 축제를 준비하는데요. 유키는 무사히 1년간의 연수를 마칠 수 있을까요? 나오키는 한심한 유키의 마음을 받아줄까요? 거대한 축제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영화 우드잡입니다. 자, 오늘의 영화 우드잡. 이 작가야 선정 영화고요. 원래 이 작가 지난해 22회도 이 작가의 선정 영화, 23회도 이 작가의 선정 영화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버린 지난주 녹음회차 도토상 선정 영화 우드잡이 있었는데 없어지는 바람에 우드잡이 아니라 위아영. 위아영이 있었는데 네.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다시 또 이제 제 거가 연속해서 하게 되는 꼴이 됐습니다. 영화는 괜찮았다고 얘기 한번 해주세요. 영화 위아영. 괜찮았지. 네. 영화 괜찮았어요. 나오는 사람 연기 하나같이 다 괜찮고 배우들 다 멋있고. 네, 저희 방송이 그 작품성을 쫓아가질 못했어요. 방송 끝나고 나니까 할 네. 말들이 좀 나는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 또. 저도요.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 아니 일단 방송은 이거 별로야 망했어라고 하면 안 나오더라고요 멘트가 그 이후로. 우드잡 기본 정보 네. 주시죠. 기본 정보 제가 정말 진짜 시간을 짜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한 기본 정보입니다. 우드잡 2014년 일본 영화고요. 국내 개봉일은 2015년 1월 7일이더군요. 장르 분류는 코미디 드라마로 되어 있고요. 시간은 2시간이 꽉 차가는 116분. 감독 야구치 시노부라고 요 양반은 국내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플리즈 프리즈 미의 만화 작가라는데 글쎄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형 전공을 하신 분이에요. 손재주가 있으신 분이고 미적 감각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원신 원숏의 그 원피스 프로젝트라는 작품을 뭐 이런 저예산 실험 작품 같은 것도 종종 만드시는 뚝심 있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분 저희가 알만한 최근작으로는 서바이벌 패밀리 2017년, 이 영화 우드잡 2014년, 로봇 G 여러분 아실 겁니다. 2011년, 해피 플라이트 2008년, 그리고 스윙걸스 2004년 아시죠? 워터보이즈 2002년, 비밀의 화원 1996년 정도가 있고요. 이 양반은 각본까지 자기가 써가지고 올고지 자기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보여요. 로봇 G, 스윙걸스, 워터보이즈, 비밀의 화원은 각본까지 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히라노 유 기역을 맡은 남자 주인공 소메타니 쇼타 1992년생 키는 172입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배우자 키쿠치 린코가 배우자인데요. 퍼시픽 림이랑 쿠미코 더 트레저 헌터에 나온 그 일본 분이신데 81년생이시고 그 영화 바벨이라는 영화로 2007년 아카데미상 노미네이트까지 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미국 감독 스파이크 리 말고 스파이크 존스와 교제해서 미국에서 같이 거주까지 하셨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2016년에는 뭐 둘 사이에 아들까지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남자 주인공 최근작으로는 우드잡, 그리고 도쿄 트라이브,
신이 말하는 대로, 기생수, 바쿠만 요런 오락성 짙은 영화에 요즘 많이 나오십니다. 아 기생수 주인공이 얘구나. 네, 얘였구나. 네, 아유, 느낌이 너무 달라서 못 알아봤네. 네, 다르죠. 네. 아, 그리고 도쿄 드라이브 여기 보시면 또 랩도 잘해요. 그리고 이 영화의 산악인, 내추럴 본 벌먹인 이다 요키 역으로 나오는 이토 히데아키. 1975년 8월 3일생이고요. 키 183. 대표작으로는 저희 한국 팬들이 알만한 거는 음향사 1, 2가 있고요. 악의 교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이후에는 저희가 특별히 알만한 영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바닷말 다이어리에서 저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셨던 이 영화의 이시 나오키 역으로 나오시는 나가사와 마사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스코리아 한성주 닮으셨고 87년생, 키 170입니다. 아버지는 일본 축구 국가대표 출신이었는 뭐 블라블라였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지난번 거 따다 붙일까? 에이 그래도 그러면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요걸로 신드롬 한번 똑같이 할 거면 아니 왜냐면 이거는 내가 그 인터넷에 있는 걸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게 아니라 내가 지난번에 방송했던 걸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야. 시간이 이렇게 없다니까요. 뭐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테니까. 그럼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갖다 붙여도 처음 듣는 사람은 듣는 거지. 그럴 거야.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더럽고 치사하고 이기적이다라는 성격이 에 관한 루머가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요 정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제가 테마를 가지고 선정을 한 건데 네네. 마사미 테마예요. 다음 선정 영화도 그래서 한 달 정도씩 저 테마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아담 드라이버 했다 말아먹은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아담 드라이버의 책임은 아니야. 우리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 네네. 그때. 가시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해서 저한테 가이드라인을 좀 던져주세요. 저는 지금 이 영화를 한 번밖에 못 봐가지고 정확한 기억이 잘 없어요. 저는 이게 좀 아쉬웠어요. 아쉬운 이유가 뭐냐면 마사미 이 배우가 네네. 너무 조금 나와. 그렇긴 하죠. 분량이 너무 작아. 그 매력을 그렇게 많이 뽐내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조금 아쉬웠고 네. 전 전반적으로 코미디 영화이면서 좀 과장된 네. 웃음을 주려고 막 과장되거나 슬랩스틱을 과도하게 사용한다거나 이런 게 없이 네. 잔잔하게 가는 거 일본 영화 잘하잖아요. 네, 그런- 조금 나른하면서 네. 그 저희가 좋아하는 코미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잔잔하게 되게 잘 만들었다. 거부감 없이. 그리고 담고 있는 메시지에서도 좀 느껴지는 바가 있고 해서 저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보신다 그러면 아말지수는 저는 80 갑니다. 다 80 언저리에서 노네 이거. 변별력이 없어. 아니 본인이 선정하셨으니까 좋은 영화 선정하셨겠죠. 저도 아말지수는 한 75 정도, 아니 72 가겠습니다. 72 정도 가고 이게 그 조금 악의를 갖고 보더라도 영화가 너무 그 직구 프로란 녹음이라든가 이제는 구태의한 표현이지만 힐링이 되는 요런 분위기가 강해요. 그래서 악의를 갖고 봐도 뭔가 무장 해제가 돼가지고 순수하게 끝까지 쭉 보게 되고 그리고 스토리도 재미가 있어요. 분위기가 뭔가 미야자키 하요판 구직기 같은 요런 필이에요. 그렇지. 게다가 그린 포르노. 그러니까 뭐냐면 살색 대신 녹색이 진짜 포르노 영화에서 살색 비중처럼 그렇게 녹색이 꽉 차서 하면 돼. 그러니까 진짜 살림욕하는 기분이야. 괜찮아요, 영화는. 저도 그 한 줄 평 그렇게 남겼는데 살림욕 관련해서. 아, 네, 좋네요. 딱 그 피톤치드. 딱 그 느낌이에요. 그냥 딱 네네. 보면 내 방 안에서 즐기는 뭐 살림욕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한번 맞춰봐야지. 음이온, 피톤치드. 아니. 네.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저는 이제 뭐 좋았던 게 그 장면이 이게 딱 떠오르는데 그 시골 마을에 그 애기들이 네. 친구들끼리 그 동네에 뭐가 몇 명 없잖아요. 걔네들끼리 막 놀다가 네. 그 중에 한 애기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된 것 같죠? 부모님이 저 읍내 나간다고 차에다 태우고 네.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차에서 그 애기가 그 친구들 바깥을 내다보면서 안녕 하고선 인사하고 그럼 좀 바깥에서 그 남겨진 친구 대여섯 명이 또 안녕 또 대답하니까 또 차에 있는 애가 또 안녕 하고 또 인사하고 또 네. 남은 애들이 앉아 그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차가 네. 저 멀리 안 보여서 없어질 때까지. 그 장면이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다들 그랬을 거야. 어릴 때 친구들이랑 헤어지거나 아니면 뭐 이럴 때 할 때 그 옛날 장면이 생각나면서 그거 되게 좋았고 네. 요 장면이 3번이 반복돼요. 이 네, 씬이. 네. 한 번은 방금 말한 장면, 또 두 번째는 이 남자 주인공 유키가 원래 하숙 생활을 하던 임업회사의 네. 어떤 직원의 집에서 너 오늘 다른 데 가서 자고 와. 오늘 우리 bunga 하는 날이야. 네. 해가지고 내쫓잖아요. 딴 데 하루 자고 오라고. 그래서 그 반장님네 집에 가서 자죠. 작업 반장님네 집에.
근데 그 집 아들내미가 이제 자야 되니까 엄마가 또 거기서 그 유키 삼촌 고만 괴롭히고 빨리 들어와서 자 내려와서 자 하니까는 애기가 내려가면서 안녕 하니까 유키도 안녕 하고 또 애기가 또 안녕 그것도 이렇게 서로 반복하잖아요. 네. 그 장면에서도 한번 반복이 되고 또 마지막은 그게 어디서 반복되냐면 엔딩씬에서 반복이 돼요. 엔딩씬에서 1년간의 연수 생활을 하고 1년이 지나고 나서 네. 연수 생활을 다 마치면 임업회사 여기에 취직해서 그 마을에 정착해서 살 건지 네. 아니면 이제 주인공이 원래 살던 도쿄로 돌아가서 딴 일 알아볼 건지 결정하잖아요. 1년을 마치고 기차역에서 타고 도쿄로 돌아가는 씬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얘를 혹독하게 가르친 그 사수 아저씨 되게 터프가인데 막 이렇게 막 눈물을 쓱쓱 흘리고 산하긴. 동네 사람들 작업 반장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 이별을 아쉬워하죠. 네. 타고 가는데 얘랑 썸 타던 그 여자 주인공은 나오미는 안 나오잖아요. 나오키는. 네. 그러다가 기차가 이렇게 출발해서 멀어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어디서 뒤늦게 오토바이 타고 나오키가 달려와서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나누죠. 안녕. 기차 안에서 또 남자 주인공 유키가 받아서 안녕. 안녕. 서로 이렇게 반복이 돼요. 요게 복선이잖아요, 이거 사실. 앞에 두 번이 이게 완전히 헤어지는 안녕이 아니다라는 거 두 번이나 보여줘가지고 아 제가 인사 저렇게 하고 다시 돌아오겠구나. 근데 사실 돌아올 거라는 건 누구나가 다 알지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살짝 그거를 앞에 두 번 반복시킨 걸 이용해서 복선으로 맨 마지막 장면에서 또 사용한다는 게 그 장면이 참 괜찮았어요. 저도 이게 보면 산업 현장이 주가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안전불감증으로 항상 업무를 임하고 있는 나의 자세를 뭔가 숙연하고 반성하게 하면 물론 그리고 또 우리가 콜레테럴 데미지에서 톰 크루즈 총격신을 보고서 사람들이 야 진짜 전문가들이 총격을 하는 경호원이라든가 경찰들이 그걸 보면서 저건 진짜 빡세게 훈련이 됐고 각이 잡힌 모습이다라는 평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벌목이니 나무를 자르는 걸 제가 모르긴 몰라도 진짜 저렇게 할 것 같아요. 저 감독이 그 취재를 되게 열심히 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죠? 그거랑 그 일본 종종 가보면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수신호 하시는 분들 혹은 경찰들 이런 복장을 보면 되게 촌스러우면서도 옛날 그 디자인을 그대로 옷을 입고 오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맞아. 그런 게 얘들 작업복이랑 연수원들 안전복이랑 이런 거 보면은 느낌이 물씬 나가지고 그런 느낌 자체가 영화를 보면서 되게 쏠쏠한 재미였어요. 그리고 그 뭐 언제부턴지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2% 하면서부터 그런 것 같은데 도대체 내면에 그거 묻혀 있고 배후에 묻혀 있는 의미를 찾는 것만이 진짜 영화를 보는 법이야라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방송을 해왔던 적이 부끄럽지만 종종인데 이 영화를 보면서는 그럴 필요가 좀 없어요. 마음이 너무 편해요. 아까 말한 대로 힐링 영화. 네. 예, 그 거의 표본 같죠. 네, 그렇습니다. 꼬투리를 잡고 싶지가 않아요, 영화가. 아주 좋은 영화죠. 이 마음을 이게 저의 심성 같아요. 이 영화가. 그림 포르노요? 이 영화 이제 보면은 네. 저는 이제 종교가 그렇죠. 종교가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것을 찾아내고 경전에 적혀 있는 말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애매하게 써 있으니까. 진짜 수박 겉핥기 같으면 그렇게 하면은 이 영화에 나오는 애들처럼 대가리 맞죠. 존나 세겠대요. 애 교육을. 그 엄마가 징징거리는 아들을 훈육하는데 머리를 엄청 세게 때려. 나 그 애 그 컷하고서 울었을 것 같아.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어떤 영화 그 동물이 주인공이 되는 영화 같은 거 보면 자막 처음에 앞이거나 뒤에 이 영화는 동물을 학대하지 않고 촬영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막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CG인가? 저렇게 세게 때리지 애를? 그것도 우는 애를? 참. 하여튼 그 종교 경전을 들여다보는 네. 신자의 마음으로 제가 한번 이걸 또 숨어 있는 걸 한번 찾아보려고. 네네. 이동진이 네. 약간 그렇게 평론하는 느낌이 좀 성향이 있어요. 이동진이 네. 또 신학대학인가 신학 관련 종교 관련 학과를 나왔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도 뭐 평론가 중에 좀 뭐 원탑인데 뭐 잘 나가는. 그럼요. 팟캐스트는 잘 나오고 책방도 있으시고. 그럼. 이동진이 약간 그래서 그 자꾸 해석하고 숨어 이면의 그 의미를 그 기호 상징을 해석하는 거에 되게 주력하는 해설을 한다 뭐 이런 평가를 듣기도 하더라고요. 이동진 따라가는 거지. 가야죠. 저는 여기서 보면은 줄거리는 대충 뭐 앞에 나왔지만은 그 도시에 사는 찌질한 그냥 찌질하고 순박한 남자애가 사랑을 찾아서 시골의 임업회사에 갔다가 거기서 사랑을 찾는다 그런 내용이죠. 아주 단순한 줄거리.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여자를 향한 이 남자의 구애 단순하게 보면 그건데 사실 이 마을 전체가 여성성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수원에 온 연수생들, 이 남자 주인공을 포함한 연수생들이 남성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여자 주인공
나오키 그리고 이 마을 사람 전체 모두 남녀노소 할머니 할아버지 할 거 없이 다 그 연수생들이 자기 마을에 머물기를 바라죠. 연수생들은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로 이렇게 너무 성 역할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렇게 만들어놨어. 야 내가 방금 했던 얘기 뭐가 돼? 이 영화가 그렇게 상징을 껴놓은 것 같아. 연수생은 떠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보여주죠. 그 마지막에 초대형 남근 쇼 네네. 할 때 산에서 가장 큰 나무를 네. 베서 산 아래에 있는 마을까지 그 나무를 굴려 보내는 축제를 하는데 네. 그 나무를 베서 모양을 남근처럼 깎아 놓잖아요. 그래서 그러고선 마을 아래로 굴리죠. 네. 굴려 내려가면 마을 안에는 볏집으로 여성 성기 모양으로 해놓은 네.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쑤셔 박히는 네.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건데 네. 거기에 남자 주인공이 올라타잖아요. 네네. 아주 명확한 나 지금 남자야. 음. 연수생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연수생 남자가 도시의 남자가 마을에 머물러서 거기서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요게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여기서 뭐를 저를 느꼈냐면은 네. 그 지금 현대 일본의 그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네네. 뭐가 불안하냐면 지금 현대 일본의 인구 절벽? 인구 절벽에 의한 현상인데 네. 도시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요거 제가 미리 예고하는데 이거 제 한 줄평이에요. 한 줄평이에요? 네네. 가시죠. 네. 도시들이 지금 제가 이제 좀 있으면 떠날 그 홋카이도에도 네. 오타루가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좀 큰 도시였거든요. 네. 도청 소재지이기도 네. 하고 옛날에. 근데 지금 거의 유령 도시화돼 가고 있대요. 완전 똑같은데 제 한 줄평이랑? 네. 삿포로로 다 네. 사람들이 모이고 얼마 인구도 없는데 그나마 있는 인구도 삿포로로 모이고 도쿄도 도쿄 주변에 저 도시들이 다 유령 도시화되고 있고 도쿄 자체에도 빈집이 막 점점 늘어가고 있을 정도니까 네. 무덤보다도 싼 집이 등장할 정도래요. 지금 일본에서는 그 정도로 지금 그래서 일본에서 웬만한 대도시 아니고 일반적인 그냥 중소도시만 가더라도 다 노인밖에 없고 막 상점들은 반수 이상이 폐점 상태인 막 그런 상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네. 무서운 거죠. 이 도시의 공동화 현상 이런 게 자꾸 벌어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안함, 시골에 있는 사람들의 소망, 네. 그리고 도시에 있는 사람은 시골에 가기 또 무섭잖아요. 또 거기 재밌는 것도 없고 이런 일본의 현실이 영화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 뭐 다 하셔가지고 제 한 줄평이 이제는 뭐 껍데기만 남았네요. 저도 요거 갑자기 또 어느 정도 뜬금없긴 한데 이 주인공 자체는 거기서 나중에 체류를 선택해서 다시 돌아오는 게 물론 사랑도 있지만 나중에 그 산에서 한 해 동안 쌓았던 정이라든가 어떤 학습하고 나온 뭐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라든가 기타 등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이 됐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비슷한 입장이면 이자카야님 같으면 다시 거기로 돌아가시겠네요. 가죠. 아 그래요? 나오키가 있으면. 나오키 있으면 갑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 항상 많이 했는데 어디 저 좀 시골에다가 단독주택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 한지 꽤 오래됐거든요. 네네. 운전해서 한 1시간, 2시간 정도 운전해서 근교 도시로 나올 수 있으면 그 정도면 저는 살겠어요. 그 나오키 있어? 그럼 살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나오키는 이 영화에서 상당히 안 예쁘게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2시간 가도 읍내도 이미 서울권도 아니고 하긴 뭐 천안이지. 2시간 나가면 천안 있는 거죠. 아무튼간에 뭐 계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이 정도 이쁜 나오키만 돼도 저는 있고요. 그리고 거기 그 터프가이 와이프 이쁘던데? 그러니까 그 얘기도 제 한 줄평에 담았습니다. 그렇구만요. 도토상님은 안 있을까요 여기? 저는 처음에 그 주인공 유키가 기차역에서 내려가지고 스프레이 뿌리잖아요. 모기 쫓 벌레 쫓으려고. 거기서부터 진짜 저는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시골 되게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싫어하진 않는데 제가 하루 이틀 정도는 가 있어도 저 그때 이틀 동안 꼬박 시골에서 억류당해가지고 일을 해야 됐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정말 진짜 첫째 날 아침에 일 시작해서 참 먹고 점심 때 지나서 3시 정도 되니까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그거 아까 그거랑 연결해서 저출산과 이제 도시 집중화로 이제 소멸 위기에 놓인 일본 도시들의 불안감 이런 것이 반영됐다. 그리고 이제 또 강력한 주제 중에 하나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않는다. 말아야 된다. 자르고 심고 하죠.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다 임업 회사에서 종사하는 건데 아무래도 그 회사라기보다는 협동조합 같은 느낌이죠. 그 마을 전체가 임업을 해서 먹고 사는. 거기서 한 번은 나무 자르는 신이 나오는데 105년 된 나무. 증조부가 심어놓은 나무를 이제 벨 때가 됐다. 배서 팔을 때가 됐다 해서 그걸 베는데
그 장면이 아주 멋있게 나오죠. 네.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그걸 베는 마을 사람들의 그 작업 모습을 보면서 경외감을 느끼는 네네.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베서 읍내에 가지고 가서 그날 벤 나무들을 경매에 붙이죠. 네.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와, 이 나무 너무 뭐 나무 질이 좋다 하면서 업자들이 와서 막 경매해서 사가는데 그걸 보고 유키가 깜짝 놀라잖아요. 네네. 이 나무 한 구 파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3천만 엔 정도 버는 것 같아요. 300만 엔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벌면은 금방 부자인데 왜 이런 똥차 타고 다니세요? 벤츠 사세요, 벤츠. 네. 하니까는 터프가이 사수가 유키 뒤통수를 팍 치면서 지금 우리가 선조들이 심어놓은 나무를 다 뽑아다 팔면은 후대들은 뭘 먹고 사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 자르면 묘목을 더 열심히 심어서 후대들 먹을 수 있는 거를 또 만들어 놔야 되고 한 번에 다 잘라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지금 이런 소멸 위기에 놓인 일본 그 지방 도시들의 불안감 혹은 저출산으로 인한 그 인구 절벽 네. 공포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일본이 뭐 버블 경제 시대를 지나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거잖아요. 지금 당장 더 값싼 노동력,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늘리고 저임금. 일본은 아직도 여성 차별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 네. 여성 경력 단절이 굉장히 심한 국가. 임신하면 다 그만둬야 되고 복직이 안 되고 또 임신에 따른 지원, 육아에 따른 지원 같은 게 전무한 상태에서 일본이 지금 비정규직이 40%에 이른대요. 40%. 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55%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 그런 상황으로 미래 세대를 내몰아서 지금 당장의 이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그래서 거위의 배를 가른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저출산과 그걸로 인해 인구 감소, 그래서 도시의 소멸 이런 네. 위기까지 다 닥쳐온 상황. 여기에서 그 나무를 한 번에 잘라 베지 않고 네. 벤 만큼 또 묘목을 심어서 가꾸고 후대를 위하는 주제 의식으로 좀 반영이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2014년 영화 개봉 당시에 그 일본이 처해 있는 현실에 보면 거의 맞아요. 지금 한 2018년, 2017년 정도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취업난 같은 것들은 거의 해소가 되고, 네, 뭐 비정규직 처우도 거의 많이 개선이 되고, 뭐 그런데 아마 그 시대 배경에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까지 일본 기업에서 취업하라고, 취업해서 하러 오라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금 대학생 저 동생 아는 남자애가 있는데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애니메이션을 너무 재밌어서 일본 애니메이션 하루에 막 7시간씩 봤대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공부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일본 말이 들리고 일본 말이 나오더래. 네. 그래서 너 일본 말 잘하니까 꼭 일본 가서 취직해라 이러고 추천해 줬었는데 그래서 그 교훈을 얻어서 일본이 좀 변해가고 있으니까 네. 우리도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말고. 저 이 영화 때문이라고 얘기할 건 아니죠. 일본의 변화는 이 영화 때문 아니었을까? 명작 이 영화를 보고 일본이 받은 충격이 너무 심해서 우드잡 인베이전. 네. 대부분 영화를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장이라는 걸 통해서 영화를 접할 테니까 이런 대자연이라든가 이런 자연에 근접해 있지는 않아요.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영화를 보면서 어떤 센세이션이라든가 문화적 충격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좀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특히 또 대대손손 가업을 이어가는 것을 되게 어떻게 보면 성스럽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거기에 피로감을 느끼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런 현안이 겹쳐있는 데서는 주요하게 먹혔을 것 같습니다. 어디 뭐 지하철역 같은 데서 한번 2평짜리 가게 열어놓고 초밥집 열어놓고 혼자서 이렇게 초밥을 막 이렇게 해서 내놓는 그 식당 주인 있는데 초밥 먹어보고 오 초밥 맛있다. 아니 사장님은 이거 얼마나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 제가 동경대를 졸업해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그거 접고 내려온 지 올해로 8년째 되네요. 아버지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8년째 됐네요. 하는 뭐 그런 것들. 그렇죠. 근데 그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제가 지난번에 슬램덩크 옛날에 거기서 봤는데 아버지의 가업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농구를 그만둬야 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있고 다른 애니메이션이란 일본의 저작물들 보면 넌 이제 뭐 할 건데? 너는 어차피 아버지가 여기 가게 하시잖아. 그 과는 지원해서 뭐해? 라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외부에서 볼 때는 좋겠죠?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서 초밥 먹는 놈은 좋은 거야. 네. 왜? 노하우가 고스란히 전해져가지고 계속 발전됐을 테니까. 주방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따로 있었을 텐데 그 가업을 이뤄야 된다는 그런 전통이나 문화 때문에 압박을 느껴서 이걸 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또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나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취업난에 허덕였던 수많은 취준생들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마지노선이 있는 거잖아요. 아빠가 하던 가게는 내가 해도 되니까. 뭐 그런 그러니까 오호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이거와 연결해서 아까 말했던 거 도시 소멸 네네. 하나, 두 번째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거, 세 번째가
그러다 보니까 취업난이 심각해지잖아요. 다 비정규직만 뽑으려고 하니까 거위의 배를 가르는 과정이죠. 기업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서 저임금, 비정규직만 계속 채용을 하고 정규직을 안 뽑으니까 취업난이 발생해. 그래서 또 영화는 말합니다. 네. 하나의 대안, 취업 네. 설명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이런 것도 있다는 애. 거기 가서 도시에서 비정규직으로 각박한 경쟁 상태에 놓여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여기 와서 여기 취업해서 요거라도 해라 라고 기성세대에게는 경고, 젊은 세대에게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솔루션까지 갖추고 있어요. 문제의식에서부터. 이 영화 우드잡이에요. 진짜. 임업직 취업 설명. 뭐 취업 박람회 아니라. 아무튼 그리고 초반에 이 친구가 취업 설명 전단지가 막 쌓여 있는 데에서 이제 랜덤으로 껌을 뱉어가지고 붙는 데 갈 요량으로 껌을 뱉었는데 그게 자유대에 붙었는데 이 친구 표정이 속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야. 네, 이건 아니다라는 정서가 저기나 여기나 비슷하긴 하구나라는 생각을 살짝 공감한 적이 아유, 있고. 군대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 저 일본군은 구타가 심하대. 아, 뭐 그래요? 우리나라 군에서도 그 구타 문화가 일본군에서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저희 뭐 대부분의 것들 일본에서 온 건 사실이니까요. 그 조선시대 때만 해도 군역을 살잖아요. 네. 거기서 만약에 구타나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은 굉장히 엄하게 그 처벌을 했대요. 구타로? 구타로. 골기로. 네. 왜냐하면은 니네들 다 지금 없는 처지에 힘들게 지금 와서 다 군역을 하는데 그 안에서도 끌려온 애들끼리 내가 먼저 왔다고 못 살게 굴고 이런 짓을 하면은 사회가 제대로 이게 유지가 되겠냐 해가지고 굉장히 엄하게 처벌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군대에 있을 때는 사실 그 상관들의 논리는 그거는 아니고 얘들은 좀 그때는 딴 거였어요. 왜냐면 너희들도 어차피 그 정부 소유의 군사력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부 소유의 군사력인데 너희끼리 위해를 가하고 폭력을 가해서 이 군사 자본을 이렇게 손실시키는 것 자체도 이것도 일종의 군법에 의해서는 일종의 범죄다라는 식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동의하지 못했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일본에서는 혹독하게 다룰수록 단련된다라는 좀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군대 내에서의 구타라든지 그런 아주 가혹행위들이 그때 우리나라에 이식이 됐대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런 문화가 아직도 또 엿보이는 게 이 야구계에서도 어떤 인식이 있냐면 투수는 혹독하게 공을 더 많이 던지게 해야 네. 어깨가 더 강해진다. 네. 미국에서는 어깨는 소모품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일본에서는 더 강하게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더 어깨가 강해진다. 그래서 김성근이 일본에서 야구 생활했잖아요. 우리 야구 감독. 그래서 와가지고 아주 지친 투수에게 네.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뭐 엄청 얻어 터지고 있는 투수에게 교체를 해주는 게 아니라 벌투랍시고 네. 더 공을 계속 던지게 계속 등판을 시키는 뭐 그런 거에서 또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제가 야구 문외한이긴 한데 어떤 시사 주간지에서는 그 사건을 한번 다루더라고요. 그 양반이 어떻게 선수들을 다루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래서 그 사건에서 어떻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도 국내 야구는 거의 안 봐서 잘 모르지만 김성근이 그 선수나 야구팀을 다루는 방식이 되게 전근대적이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아무튼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 뭐 얘기했지? 네? 뭐 얘기해도 구타로 넘어왔지? 무슨 그 황금알이요. 저 솔루션을 제시한다. 네. 할머니들이 온천에 가시려고 그 주인공 산악인 벌목인의 차를 빌려 타잖아요. 네, 그 토프가이 차를 SUV. 그러니까 차가 막 출발하니까 그 벌목인의 아내 되시는 분이 뭔가 잊었다는 식으로 달려가서 차 뒤에다가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게 뭔지는 몰라도 뭔가 노인이 운전하는 중이다라는 표시 같은 걸 거 아니에요. 그 표시가 노인 표시고 네. 사각형 이렇게 네 방향으로 돼 있는 거는 초보 운전 표시고 뭐 또 있어요. 다 75세 이상은 반드시 붙여야 되는 거라 안 붙이면은 벌금이 2만 엔입니다. 2만 엔. 이게 뭔가 제도화될 정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점이랑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세세하게 분화돼 있구나 하는 것도 일본 애들 건물들 창문에 보면 빨간색으로 된 역삼각형 붙어 있는 창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제가 뭔가 좀 여쭤보니까 지진이 나거나 이랬을 때 다 전면 유리로 돼 있는 건물도 탈출할 수 있는 유리창이 열릴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바깥에서 디자인상 다 똑같은 전면 유리로 보이면 어디가 열리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 창 이런 데는 빨간색 역삼각형을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재해에 대한 대처가 잘 돼 있긴 하구나라고 친일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거 일본 진짜 철저하죠. 아니 그 작업할 때 그 안전장구 같은 거 하는 거 봐도 하여튼 뭐 코미디 영화니까 뭐 어떻게 또 재밌는 것도 이제 꼽아야 되는데 그 마지막에 그 맛들이 해서 그 제일 큰 나무를 남금 모양으로 깎아서 산꼭대기에서 마을로 내려보내는 장면에서 주인공이
의도치 않게 그 난근 위에 올라타게 되잖아요. 밧줄에 발이 걸려가지고 거기서 네. 막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위에 이렇게 걸려서 몸이 이렇게 막 흔들리잖아요. 그 진짜 그 뭐 신장기업집 앞에 바람 인형 같죠? 춤추는 인형. 예. 그것처럼 네. 막 흔들리는데 그거 인형 매달아 놓은 거죠? 인형. 그런 것 인형인 같아요. 것 같죠? 그래서 네. 그 인형이 그렇게 몸이 흔들리니까 이게 클로즈업이 들어가서 배우가 이제 실제로 그때는 인형을 빼고 배우가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클로즈업이 되면 클로즈업 된 배우도 그 인형처럼 이렇게 바람풍선처럼 이렇게 그냥 웃기려고 제가 했어요. 웃기려고 흔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너무 어색하고 너무 웃겨. 아니 그 장면에서 사실 영화의 제작비 50%를 썼어요. 제가 볼 때. 그렇지. 네. CG도 거기 많이 들어요. 예. 아. 웃기려고 흔드는 것 같은데 그게 웃기려고 하는 게 웃겨요. 그리고 그 저 뱀에 귀 물린 장면이라든지 네네네. 네. 뭐 그런 장면들 그게 이게 되게 호흡이 되게 괜찮다고 느낀 게 뭐냐면 네. 유키가 이 임업직에 지원한 이유가 그 홍보 전단지에 네. 나오키가 홍보 모델로 나와 있는 걸 보고 네. 이 회사 직원 존나 이쁘다 해가지고 네네. 그 여자한테 반해서 거기 지원한 거잖아요. 네. 그 회사 가면 만날 줄 알고. 근데 연수원 가서 간지 하루 만에 한 이틀 3일 만에 야 씨발 이거 뭐냐 이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존나 빡세다 해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나올 때 막 걸어서 도망가고 있으니까 나오키가 오토바이 타고 헬멧 쓰고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다가 태워주잖아요. 네. 에휴 저 새끼 저거 또 이탈자구나 많이 봐왔을 테니까 그동안 네. 태워주고 역에다가 딱 내려놓는데 그러니까는 유키가 내려서는 고맙습니다 하고선 인사를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나오키의 헬멧 벗은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네. 내려서 인사하는 장면 보여주고 네. 헬멧 벗은 나오키의 얼굴 클로즈업해서 한번 보여주고 네. 그다음에 다시 인사하고 고개 드는 유키의 얼굴을 그래서 확 화들짝 놀라는 그 얼굴을 이렇게 딱 보여줄 만도 한데 이렇게 안 보여주고 저 멀리 롱샷으로 네. 전체를 이렇게 조망하는 샷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사 으악 하고서 그 네. 텀없이 바로 놀래 연출하잖아요. 그렇게 네. 그 장면이 되게 괜찮았어요. 그 좀 구질구질하게 연출 안 해서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배우의 목도 또 한몫하죠. 자연스럽게 한 호흡으로 싹 그어가는 게 저기서도 느끼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역까지 바로 그신 다음에 역까지 바라다 준 다음에 터덜터덜 걸어서 밤새 걸어서 숙소로 복귀한 다음에 숙소에서 이제 피곤한 몸을 누이려고 한데 기상 나팔이 부니까 바로 다시 일어나는 게 우리가 그 뭐죠? 반치광 송강호 나오는 반치광에서 송강호가 밤새 레슬링 연습하고서 집에 들어올 때 아버지가 뭐 이제 들어오냐 그러니까 아예 나가는 겁니다 하면서 다시 나가는 그 씬이랑 같이 보면 배우의 내공이 있어야지 가능한 씬이거든요. 이게 웃긴 게 요런 맛이 있고 그 장면도 되게 네, 웃겼어요. 그리고 감독이 컷을 잘라가지고 자기가 자르거나 아니면은 뭉뚱그려서 한 번에 휙 넘어가는 것 같은 거 보면 초반부에 보면 도입부에 보면 확실해요. 이 친구가 이 임업 학습생이 돼서 산으로 가기까지의 그 과정이 너무도 짧고 간결하게 한 번에 쫙 흘러가요. 간결합니다. 그리고 또 웃겼던 게 이제 한 일주일 한 달간 그 연수원 생활을 마치고 이제 실전 배치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산 속에 있는 임업 회사 직원의 집으로 이제 하숙생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그 실습을 하는데 네. 아침마다 터프가이 사수가 깨우는데 비계를 발로 네. 팍 차서 깨우잖아요. 네네. 그러면 베고 있던 비계가 쏙 빠지면서 뒤통수가 바닥에 탁 부딪히면서 하고서 일어나는 건데 그게 아직도 자냐 이놈아 하고서 탁 차고 장면 밖에 다음날 또 아직도 자냐면 그게 한 3-4번 반복되잖아요. 연속으로. 마지막에는 아이고 그러면은 발로 탁 찼는데 거기에다 힘을 주고 있어서 바닥에 뒤통수를 안 부딪히겠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찰라고 하는데 그냥 눈을 딱 떠서 차려고 했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안 차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 작은 반전이죠. 네. 그런 것도 그거 괜찮고. 거의 뭐 쿵푸 영화라고 보면 되죠. 네. 반복되고 물찌개지고 올라가다가 네. 그러니까 만약에 비가 쏙 빠졌는데 고개는 그대로 탁 이러고 하고 있다. 그러면 진짜 쿵푸 영화죠. 그러면 옛날 저 성령 치권 되는 거야. 진짜 이렇게 영화죠.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사부가 의자를 팍 찼는데 안 넘어지고 그 기맞아서 그냥 딱 서 있잖아. 그런 그 치권 되는 거지. 약간의 클리셰에 대한 변주로 또 네, 재미를 네. 주고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그거 재밌고 네. 그 뱀한테 귀 물린 것도 재밌고. 그 뱀한테 우리가 귀를 쓰면서 앞뒤에다 야 너 귀에 그래 뭐 귀도 뭐 그래 뭐 이렇게 해서 보면 귀랑 다른 단어들을 그 조사를 조합하다 보면 이 귀두라고 자꾸 들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귀에 대해서.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걔가 뱀한테 귀를 물고 나서 이 귓볼이 고환이 된 거예요. 저는 그 장면에서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들키는 것 같은 저 사람이 한국어를 알고 있나? 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네요. 고한테 맞아. 네. 그래서 올라탔잖아. 남근에 남근만이지 거기 고한이 없었잖아. 대부분의
대부분의 맛집에서는 그런 큰 성기들이 남성 성기가 나오죠. 아니 뭐 맛집뿐이야. 하루방도 네. 사실은 그거 하루방 모양 잘 보십시오. 네. 성기 모양입니다. 하루방. 네네. 또 이제 여기에서 뿌린 만큼 거둔다. 교훈이 숨어 있는데. 왜 유교 경전을 만들어요. 아우, 영화를. 그런 영화라니까 이거. 그런 영화 같긴 해요. 네. 뿌린 자체가. 뿌린 만큼 거둔다. 네. 그래서 나무도 배간만큼 다시 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은 만큼 후대에서 또 먹고 살고 후손이. 네. 뭔가 거시적 시점을 갖게 만들죠. 그렇죠. 사람을. 이게 진짜 그 세대의 스케일, 이 한 인간의 스케일이 아니라 종의 관점으로 보는. 네, 세대 간의 스케일로 105년 전에 심은 거를 지금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보니까 뿌린 만큼 거둔다. 남자 주인공이 자기를 한심하게 쳐다보는 그 나오키의 마음을 환심을 사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얘가 못 버티고 도망갈 줄 알았더니 또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지만 결정적으로 마음을 여는 트리거는 얘가 행방불명된 초등학생을 가서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여자가 마음을 확 열잖아요. 네, 마을 주민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어. 네, 우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맛들이에도 참여를 시키고 네. 거기서 얘가 찾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자기가 산속에서 고시래를 한번 하는데 그렇죠. 네. 그 산이 고시래를 한 산이 얘를 그 초등학생을 찾고 있는 남자 주인공의 손을 이끌어서 실종된 아이가 있는 데까지 데려다 주잖아요. 네. 붙잡혔던 손을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봤더니 거기 자기 고시래했던 밥에 밥풀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걸로 산이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다분히 미야자키 하야오적이죠. 네, 그렇죠. 뿌린 만큼 거둔다. 우리가 이렇게 각박하게 살면 안 된다. 기업들 너희들 이윤 때문에 너희들 자꾸 이렇게 청년들 착취하고 노동자들 쥐어짜면 좆되는 거야, 너네들. 그것까지도 이렇게 말씀해주는 아주 훌륭한 영화 아니냐. 네, 국내 뭐 S 임업이라든가 T 플랜 뭐 이런 그 업체들이 인도네시아 산림지대에서 보이는 행태 같은 걸 보면은 아주 뭐 말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싹 다 불지르고서 거기다가 뭐 그 무슨 바이오 디젤 위해서 옥수수 심고 이러는 거 보면.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우리 대기업들이나 우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그런 제3세계에 들어갔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첫 번째가 이제 노동력 착취 문제도 있지만은 두 번째가 환경 문제예요. 환경을 어마어마하게 오염시키는데 왜냐하면 그런 제3세계일수록 그 환경에 관련된 규제나 이런 것들이 허술하단 말이에요. 거의 그렇죠. 없거나. 네. 그러니까 뭐 오폐수 같은 거 그냥 아무데나 다 흘리고. 차 뒤에다 그런 스티커 안 붙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것도 아주 큰 문제죠. 아이고 시간이 이거 할 얘기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2분 남았어 2분. 이 영화랑 그 위아연이랑 같이 짜가지고 2회를 할 걸. 아니. 이거 너무 진지하게만 갔네. 이거 오늘 큰일 났는데. 내가 그래서 이거 왜 이 영화를 가지고 왜 이러나 이거 우드잡이야. 아니 저 중간 중간에 재밌는 멘트를 좀 쳐줘야지. 아니 내가 나는 이 얘기 하려고 준비해 갖고 온 거야. 아니 이거를 저기 엄청 내가 이거 리뷰를 다 찾아봤는데 네. 다 웃긴 리뷰 막 힐링 네. 뭐 코미디가 뭐 웃기고 뭐 이런 것만 다 있어. 그 외국 리뷰까지도 봤는데. 저도 힐링이란 단어 안 쓰려고 얼마나 했었는데요. 그래서 영화면서. 이거는 피해가야겠다 해가지고. 아유 잠깐 아무튼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너무 진지했는데 이게 2회 연속으로 컨디션이 안 좋네요. 한 주평 주세요. 한 길게 주평. 한줄평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한줄평 지방 소멸의 해법은 역시 민촌 조성. 미인촌이라고 하니까 약간 한 상차림에 뭐 35만 원 하는 뭐 그런 데 같은데. 저는 귀에 익지 않은 단어라서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1시간의 내용이. 그러네. 저는 시간 내어 살림욕을 할 여유가 없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내 방에서 즐기는 살림욕.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영화 준비하셨어요? 이거 헤이트풀 에잇 갈게요. 헤이트풀 에잇. 눈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렇지. 네. 그 스노우 에디션으로. 네네. 그럼 다음 주에 헤이트풀 에잇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작가였습니다. 토토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